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 내용이 있어서 제 영상에서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이죠. 하버드대에서 리플 및 스텔라는 미래 지불 시스템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조금 있다가 원문을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 보고서는 하버드대에서 핀테크 온라인 단기 과정에도 실려서 강의에도 이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자면,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형식으로 피아 통화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다. 또 흥미롭게도 보고서는 리플 및 스텔라와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점점 더 수용이 되고 국제 비즈니스에서 선호되는 선택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블록체인 플랫폼이 AI와 머신러닝의 힘을 활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즉각적인 CBDC 정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도 기술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ML 제어, FX 인터페이스도 포함된다 하고요, 자금 이체 체인에 대한 전체 7단계 자동화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 최신 보고서를 인용을 해주면서 스텔라 블록체인은 전 세계 CBDC 기본 계층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스텔라 CEO 디넬 덱스는 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CBDC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부분도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한 리플과 함께 스텔라는 ISO 2002의 일부가 되었고 CBDC에 매우 적합하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파일이 하버드대에 출시가 되어서 온라인 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기사 내용들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 실제 리플보다 스텔라가 조금 더 비중 있게 실려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 학생들에게 US 디지털 달러 통합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의 하나로 스텔라 네트워크가, 스텔라 블록체인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스텔라가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용하고 있는 신뢰 그래프를 통한 합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앞으로 큰 포텐셜이 있는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 내용을 보고 떠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직도를 그린 개발자는요, IBM과 여러 금융기업에서 백엔드 관련 엔지니어로 경력을 쌓아왔고요, 현재 파이 네트워크 메타버스 생태계 개발을 꿈꾸고 있는 IUQ가 공유한 이미지인데요, 예상도에서 ISO 2002 조직도 및 그곳에서 스텔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가 또 어떤 미래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개발자와는 몇 년 동안 가깝게 지금 현재 지내고 있고요, 여러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스스로 이것을 저만의 하나의 보물지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물지도라는 것이 직접 땅을 파서 정말 그곳에 보물들이 숨어 있는지 아닌지는 때가 되어 봐야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요, 현재까지 스텔라와 파이 합의 프로토콜이 이 장점이 미래에는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오게 할지 클리어하게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상상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O 2002 조직표를 보면 리플과 스텔라가 기본 프레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블록체인들과 협력을 해서 스위프트망을 대체함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하버드대 보고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미래의 외환 시장의 거래 시스템 자체가 이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운영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개인들의 단순 예측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블록체인 세계에 이미 발을 디뎠고 어느 하나의 코인을 응원을 하고 또 어떤 시간적, 금전적 투자를 하고 있다면 머릿속에 이 정도 예상되는 긍정 시나리오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신기한 것은 이 IQ의 프로그래머가 만들어낸 이 조직도와 하버드대에서 가정하고 있는 미래가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더 중첩되는 여러 자료들을 한번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공유해드린 영상인데, 블랙락의 레리 핑크의 인터뷰를 제가 해석을 한 분인데 이걸 잠시 보여드리겠고요. I believe the next generation for markets, the next generation for securities will be tokenization of securities. We will, and if we can have that distributed ledger that we know every beneficial owner, every beneficial seller, we all have our code of who's buying, who's selling, instantaneous settlement. And think about it, it changes the whole ecosystem. You don't need trust banks. But does that disrupt you eventually? Because you are custodying all of these assets. No, we're not a custodian. We're not, we don't, we use third-party custodians in everything we do.
No, I mean, the transformation, think about it, instantaneous settlement, bonds and stocks. No middlemen. We're going to bring down fees even more dramatically. As for me, I don't have to vote on any shares anymore because the beneficial owner will do all the voting.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조금 더 전에 공유를 해드렸던 영상인데 IMF가 비트코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CBDC의 빠른 구축을 지원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블록체인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추구하는 프로토콜은 알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Used to be able to make that happen. I know best about the consensus mechanism on Stellar, which is the Stellar Consensus Protocol, which can be done on a very small computer, any of the ones that you have in front of you. And we had a University of London did a study on the Stellar network itself, and the network is low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It's around 0.00022 kilowatts per hour for each transaction. That's less than a transaction for Visa. So that's a really important comparison for us all to think about. So not every consensus mechanism is proof of work or proof of stake. Again, there are many different ones out there, and depending on the mechanism.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건 최근의 일이라서 제 영상에 미리 담지는 못했지만 얼마 전 OECD에서 발표한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채굴 및 DLT 합의 메커니즘의 환경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요. 미래의 에너지 집약도가 낮은 디지털 솔루션으로 전환 자산으로 카르다노나 솔라나, 알고랜드, 테조스와 같은 POS와 스텔라와 같은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IMF와 마찬가지로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블록체인으로 스텔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 확률적으로, 수학적 확률적으로 스텔라 네트워크는 미래 자산시장의 큰 쉐어를 차지할 블록체인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저는 참고로 스텔라 루멘, XLM 이 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기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할 때마다 조금씩 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스텔라 루멘은 다른 자산들이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가스형 토큰에 가깝기 때문에 스텔라 블록체인이 앞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스텔라 루멘은 가격 면에서 어떤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텔라 루멘뿐만이 아니고요. 리플의 XRP도 그런 성격을 가진 자산 중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느낌으로 투자를 하고 기대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텔라 프로토콜의 그런 포텐셜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IQ와 그랬던 것처럼 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조금 더 다른 곳에 비중을 두고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국경 간의 결제 또 모든 자산시장의 거래에 이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이 이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웹 3.0 프로젝트나 또는 UBI 시스템이 무엇이 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스텔라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파이가 이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이 네트워크가 현재 230개 국가에서 채굴이 되고 있고 현 채굴 인원이 3,500만 명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에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이의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이 선택받아지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고 만약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 미래에 매우 중요한 포지셔닝을 가져오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이는 정말 유일하게 스텔라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입니다. 물론 파이가 성공을 한다면 꼭 이런 구조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공을 할 것이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스텔라와 관계없이 파이 독자적인 성공을 거둘 수도 있겠고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의 주제는 스텔라와 파이를 각각 나눠서 생각하고 평가해 보지 말고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SCP라고 불리는 이것 또는 FBA라고 불리는 이 합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 블록체인 구조인지를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자라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이고요. 어제 트위터에 크립토 로보라고 하는 42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어제 여기를 방문을 해보니까 이 인플루언서의 트윗을 보면요. 대부분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에서 시장을 보고 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월 9일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나한테는 파이가 스캠 같다 라는 트윗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아무리 팔로워 수가 많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 반만 믿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스스로 분석을 해서 걸러 들으셔야 되고요. 이분 트윗을 보면 작년 4월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되지 않으면 본인 계정 지운다고 해놨는데 아직도 염치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트윗에 수많은 댓글들이 적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읽어드리자면 로버 너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파이 네트워크는 스캠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버가 다시 여기에 댓글을 적었는데 코인 이면의 커뮤니티는 확실히 그 자체로 입증이 되었고 코인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휴대폰 채굴자가 제공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후오비 거래소 및 타 거래소에서 IOU 토큰 도독 상장된 것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내가 확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블록체인이냐 이 말을 하는 거겠죠. 휴대폰에서 어떻게 마이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물음표를 띄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그래서 트위터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댓글을 하나 남겨주었는데 제 댓글을 읽어드리자면 폰에서는 실내 그래프 정보가 형성이 되고 실제 인간임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그 실내 그래프는 PC 노드로 전달이 되고 그 실내 그래프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라의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파이는 이 기술을 폭구시켰습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남겨드렸는데요. 휴대폰에서 채굴을 한다고 해서 어떤 휴대폰의 배터리를 소모해서 또는 어떤 하드웨어를 통해서 연산을 푸는 작업이 아니죠. 그것은 POW가 아닌데요. 이제 저분은 차트만 이제 보다 보니까 저는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에 관한 부분에서 매우 좀 둔한 모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디어에서 검색은 좀 하기 힘들지만 정말 찾기 힘든 곳에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텔라 블록체인을 또는 그 블록체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신뢰 그래프를 통한 합의 방법을 이미 이해를 하고 있고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트위터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에서는 그런 깊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기는 하죠. 저는 스텔라나 파이를 말하기 앞서서 우리 인류가 어떠한 복잡한 장치나 지분율과 관계없이 네트워크의 참여만으로 3자 기업이나 3자 보증인에게 기대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장부를 만들고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스마트 머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이 SCP라는 또는 이 FBA라고 불려지는 합의 알고리즘에 찬사를 보내고 싶고 이 기술이 앞으로도 더 확장이 되어져서 전 세계인들이 이 기술 위해서 경제 활동을 다 할 수 있다면 참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